어떻게 행복하게 나만의 성공을 만들 수 있을까? 아, 나 이 책 2권이면 정말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몰입과 창조를 즐기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몰입이나 암 환자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구나. 몰입은 행복을 만드는 삶의 기술이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완벽한 원시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아, 나 원시인처럼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원시인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원시인에 나오는 내용대로 제가 거의 다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서도 먹는 거, 잠자는 거, 샐러드 먹는 거, 뭐 그런 거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낮잠이 리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낮잠을 꼭 자거든요. 좀 전에도 낮잠을 자고 왔어요. 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시간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7시간 반에서 8시간을 자는데 잠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낮잠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 아니면 음식의 중요성,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음식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단식에 대한 것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제 책에도 단식 나오거든요. 저는 16대 8이나 18대 6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하면 유용한 점, 뭐 오토파지에 관련된 거나 오토파지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내가 먹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나쁜 세포를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단식을 하면 이루어져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나 다 겹쳐요. 그리고 심지어 제 책은 몰입에 관련된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몰입과 창조. 저는 제 유튜브 제 자기소개에도 보면 매일 몰입과 창조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입과 창조에 대한 거는 완벽한 원시인에서는 4단계로 소개가 되거든요. 완벽한 원시인에는 레벨 0부터 4단계까지 단계가 나오는데 완벽한 원시인의 책에는 사람이 원래 설계된 대로 살지 않아서 인간이 원래 설계된 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환경을 바꾸고 환경으로 인해서 호르몬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책이 완벽한 원시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정말 맞는 얘기고 결국은 한근태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몸이 먼저거든요. 몸이 가장 중요하고 열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그 열정과 의지도 몸이 안 되면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역시 신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력이 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제 책은 몰입과 창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책이라고 하면 완벽한 원시인은 그거는 4번째 단계고 그 전에 인간은 신체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햇빛은 왜 쬐야 되는지, 물은 왜 많이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2권이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읽으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원시인의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벽한 원시인을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긴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동요를 했고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확언을 하냐면 저는 원시인에 가깝게 살고 있고 행복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성과물이나 성취물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존감도 더 훨씬 높아졌고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성과물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체력이 되니까 사실 제 책에도 쓰여 있지만 저는 체력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체력이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2권의 책을 읽으면
행복하게, 완벽하게 나만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가 너무 높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더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몰입과 창조를 즐기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까요?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몰입은 행복 그 자체예요. 저는 암에 걸렸을 때 글쓰기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엄청난 몰입을 경험을 했거든요. 암 환자가 몰입을 경험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는 암 수술 받는 날도 제 책에도 쓰여 있지만 암 수술 받는 날도 글쓰기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하다가 이름을 불러서 수술을 받으러 갔고 그리고 수술 받고 오자마자 또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쓴 글을 블로그에 다 남겼어요. 내가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글을 또 제 책에 또 인용문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입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입이나 암 환자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이구나. 몰입은 행복을 만드는 삶의 기술이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입과 창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창조는 또 어떻게 해야 창의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르게 되냐면 몰입의 완전 반대거든요. 탈집중. 그러니까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초집중을 하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반대되는 완전히 탈집중을 하는 또 모드가 있어요. 근데 몰입은 초집중을 했을 때 일어나는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거의 뭐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게 몰입의 형태고 근데 반대로 산책을 하거나 멍 때린다거나 샤워를 하고 나서 찬물 샤워 후에 따뜻한 물로 뭐 딱 몇 번 했을 때 그 막 너무 좋다 하면서 멍 때리면서 그때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저는 특히 걸을 때 여기 산책에 대한 것도 두 책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저는 실생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을 때 저는 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입과 창조하는 삶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근데 몰입과 창조는 반드시 그 전에 체력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원시인에는 버튼이 15개의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눌러야지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몰입의 단계는 14번인가 15번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뒤의 단계이고 앞에 단계를 다 눌러야지만 몰입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몰입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에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몰입 단계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몰입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이 안 돼요. 건강한 체력 없이는 몰입도 지속이 안 됩니다. 몰입은 엄청난 체력을 요해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면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몰입과 창조를 하며 노는 삶을 꿈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수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폴댄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 산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은 책을 왜 읽으세요? 저는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완벽한 원시인을 읽고 제가 가장 크게 변한 거는 햇볕을 쬐는 거예요. 제가 원시인 비슷하게는 살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햇볕을 쬐는 거예요. 저는 원래 햇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노화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굴도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하게 바르고 그리고 마스크하고 모자 쓰고 햇볕이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름에도 어디 나간다고 하면 수영장 가도 다 긴 바지 긴 팔 입고 저는 그랬거든요. 타는 게 싫고 타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약간 깜잡잡한 피부기 때문에 한번 타면 그게 다시 하얘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 수영복 입고 이렇게 수영복 자국이 나면 그 수영복 자국을 없애는데 진짜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원신을 읽고 아, 햇볕의 중요성을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엄청난 효과를 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루틴이 바뀌었어요. 이 책 덕분에. 네, 아침에 뭐 일어나서 제 루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루틴을 또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오전에 할 일을 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뭔가를 합니다. 그 시간에 뭔가를 했고 오후가 되어서야 점심을 다 먹고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딸과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게 제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완벽한 원시인에는 아침 15분에 햇볕을 받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침 15분에 눈 뜨자마자 이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걸 뭐 하지 않으면 거의 죄악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정말로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저는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새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루틴을 바꿨어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들을 햇볕 쬐기를 좀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때 바로 우리 딸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산책할 때 햇볕을 다 가리고서 산책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햇볕을 다 받기 위해서 얼굴은 안 해요. 얼굴은 모자로 다 가리지만 팔 같은 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햇볕을 쬐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한 4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산책을 하고 오면 버튼 하나를 누르고 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가 또 달라지거든요.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루틴이 다 있잖아요. 아침 루틴이 왜 중요하냐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꼭 필요한 버튼들을 다 눌러놔야지 오후가 아침에 누른 버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오후가 또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덕분에 햇볕을 쬐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또 엄청나게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요즘 사람들은 쉬는 순간에도 불안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놀고 있으면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계속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은 점점 더 재미없어집니다. 쉬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조차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멸종 위기종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을 희생해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뭘 해도 행복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완벽한 성공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전 이 두 권의 책만 완벽하게 읽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멸종위기종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몰입과 창조를 즐기는 삶을 살면 그보다 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나. 그게 이 도파민으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일상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평범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재미가 사라지고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사람들은 뭘 큰 거를 성취해야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작은 거에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거는 도파민에 관련된 거? 재밌어요. 뭘 알게 되면 너무 재밌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상황은 딸과 함께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찬물 샤워도 나오거든요.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근데 찬물 샤워를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 도파민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좋은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어요. 근데 찬물 샤워 후에 나오는 도파민은 되게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급격하게 스파이크처럼 튀어오르는 도파민이 아니라 은은하게 나오고 떨어질 때도 은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도파민을 활용을 해서 지금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뭔가를 알게 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전부터도 알고 있어서 제가 찬물 샤워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책에도 그 찬물 샤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도파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나, 그게 이 도파민으로 설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은 베이스 라인과 피크를 알아야 되는데, 베이스 라인은 기본, 도파민의 기본일 100이라고 치면 그게 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을 하면 도파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면 반드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쇼츠나 릴스나 쇼폼에 자주 노출을 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이 원래 피크를 쳤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10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쇼폼이나 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는 도파민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밑으로 바닥을 쳤을 때 50, 40, 30, 15까지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또 이제 우울해지고 무기력증이 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릴스나 쇼츠를 보면 그렇게 그런 도파민이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도파민 작용을 하는 거는 만족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찍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책 한 권을 쓰려고 제가 굉장히 몰입과 노력을 했던 이런 것들. 아니면 러닝을 하거나. 이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도파민이 아니고 만족 지연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이에요. 이런 것들은 도파민을, 베이스라인을 더 강화시킨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도파민의 피크가 수개월, 수년간 반복되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버린다. 이렇게 도파민이 쏟아지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내성 혹은 수용체 하향 조절이다. 수용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같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어도 예전만큼 느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제 당신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일상에서의 평범한 일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일상에서의 재미가 사라져요. 평범한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재미가 사라지고, 행복은 사실 크기가 아니라 빈도거든요. 사람들은 뭘 큰 거를 성취해야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를, 얼마나 작은 거에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 행복함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빈도예요, 빈도. 이렇게 즉각적인 도파민에 사람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도 연인들과의 대화에서도 둘 다 핸드폰 보면서 마주 앉아 있는데 대화가 핸드폰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나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그래서 이렇게 쇼폼이나 이런 것들은 느린 연결에서 오는 그런 옥시토신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베이스라인이 너무 낮아져서 일상의 평범한 활동들이 주는 도파민으로는 더 이상 동기를 느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도파민은 이렇게 즉각적인 도파민이 아니라 만족 지연적인 도파민,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고 몰입하고 결과물, 노력을 많이 들여서 만족을 지연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원시인들은 사냥을 했잖아요. 사냥을 할 때는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도파민은 성취를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면서 저거를 잡게 됐을 때의 그 결과물을 상상함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내가 얻게 되는 걸 상상할 때 그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사냥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냥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원시인들은 충분한 휴식을 쉬었거든요.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베이스라인을 다시 또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베이스라인을 회복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쇼츠나 릴스나 보면서 도파민이 망가진 거예요. 또 몸을 움직여야 행복한데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에 또 BDNF라는 게 나오거든요. 걸으면 나오는 게 BDNF예요. 이것도 잠시 읽어드릴게요. BDNF는 뇌세포를 키우는 비료다. 식물에 비료를 주면 잎이 무성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듯 BDNF는 뉴런 사이의 연결을 더 강하게, 더 오래 지속하게 만든다.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 뉴런은 시냅스로 연결된다. 그 연결 패턴이 당신의 기억과 학습, 생각과 감정을 형성한다. 자주 쓰는 시냅스는 강화되고 쓰지 않는 것은 약화된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거는 신경가소성은 제 책에도 나와요. BDNF는 걸으면 왜 천재적인 사람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다 걸을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근데 그거는 진짜 실화예요. 저도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저도 산책을 하면서 글쓰기에 글감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게 다 걸으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뇌는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위축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말로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걷는 거 굉장히 원래 좋아했지만 이 BDNF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이 뜻을 알게 되고 내가 걸을 때마다 또 생각해요. 아, 내 몸에서 또 BDNF가 나오고 있구나. 재밌잖아요. 저는 이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권을 꼭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에 마지막에 제가 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시를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노을을 보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막 울컥거리면서 썼거든요. 오늘은 그 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정은 노을.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 시린 주황빛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노을이 주황빛인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주황빛인 이유는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통은 가슴 시린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정은 주황빛 노을입니다. 모두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나의 오늘도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노을은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 노을은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도 주황빛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을의 주황빛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황빛을 가진다면 저 또한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주황빛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모든 순간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황빛에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한 발자국 걷고 있습니다.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가슴 시린 주황빛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노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울컥했는데 우리 딸이 정신 차리라고 막 짖어주네요. 그때 노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인생의 절정은 정말 20대가 아니고 노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그때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노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